네, 장교수의 내교육 TV 오디오북 내교육 원론 9편입니다. 뇌의 작용 원리. 내교 원론 책으로 보면 4장 내교육의 원리의 두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뇌는 무수히 많은 일을 한다. 그 일들이 표현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지만 뇌 입장에서는 공통적으로 전기 신호 형태로 된 정보 처리를 한 것일 뿐이다. 오욕칠정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의 정체도 내 안에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뇌 속에 전기신호 형태로 들어온 정보에 대해 뇌가 반응하는 현상이고, 성격, 정서, 취향, 태도 같은 것들도 본래 내 안에 특정한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뇌 속에서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정보 처리의 결과물이다. 정보 처리 기관인 뇌는 정보를 만나면 조화를 부린다. 음식을 맛있게 먹다가도 기분 상하는 얘기를 들으면 입맛이 사라지고, 의기소침해 있다가도 누군가 진심 어린 격려를 건네면 어깨가 쭉 퍼진다. 실제 상황에 관계없이 단지 정보에 따라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듯 뇌는 정보에 민감하다. 그러니 정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뇌교육에서는 정보 관리라는 말 대신 뇌를 디자인한다고 표현한다. 이 말이 정보 관리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창조적으로 뇌를 활용하는 감각을 깨우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보에 민감한 뇌를 의식한 표현법이라 할 수 있다. 뇌를 잘 디자인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예술로 만드는 예술가가 될 수 있다. 흔히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아마도 인생은 대체로 지리멸렬한 데 비해 예술은 삶의 가치를 감동적으로 드러내고 많은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인생에서 자기 삶의 가치를 실현한다면 인생은 그 자체로 예술과 다름없지 않겠는가? 그런 인생을 창조한 사람은 자신의 뇌를 훌륭하게 디자인한 예술가다. 뇌의 정보 처리 방식. 플라시보와 노시보 현상에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뇌가 정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다.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하면 약효를 검증하는 단계에서 위약 실험이라는 것을 한다.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신약을 투약하고 다른 한 그룹에는 약 성분이 전혀 들지 않은 가짜 약을 준 다음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짜 약을 먹은 그룹에서도 치료 효과가 대략 30% 정도는 나타나기 때문에 신약은 적어도 그 이상의 효과를 보여야 약효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다. 이런 실험에서 가짜 약이 발휘하는 치료 효과를 플라시보 효과라고 한다. 위장병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기존의 위장약과 특수한 신약을 투여한다고 알린 다음 일정 기간 관찰하면 양쪽에서 모두 약효가 나타난다. 신약을 먹은 그룹이 기존의 약을 먹은 그룹보다 치료 효과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매우 놀라운 결과다. 왜냐하면 신약도 기존의 약도 사실은 위장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약을 먹었으니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 새로 개발한 약이니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실제로 치료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뇌는 이렇듯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무조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정보에 대해 뇌가 어떤 태도와 기준을 갖고 처리하는가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은 매우 달라진다. 플라시보는 즐겁게 하다라는 뜻이다. 흔히 마음의 위력을 입증하는 예로 플라시보 효과를 언급하곤 하는데, 이와 반대되는 현상인 노시보 효과도 있다. 노시보는 해를 끼친다라는 뜻으로 정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현상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같은 음식을 나눠 먹은 후에 그중 한 사람이 음식이 상한 것 같다면서 배를 움켜쥐면 다른 사람들도 메스꺼움을 호소하거나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는 음식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뇌가 이를 상한 음식이라고 믿으면 몸에서 식중독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처럼 뇌 속에 들어온 정보를 긍정적으로 처리하면 긍정적인 반응을, 부정적으로 처리하면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오는 원리가 우리 뇌 속에 있다. 실제 정보의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뇌가 믿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다. 믿는 대로 되는 마음의 작용을 설명하는 선도 수행의 원리가 있다.
마음이 가는 곳에 기운이 모이고, 기운이 모이면 생명력이 동하고, 기운이 생동하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심기혈정의 원리다. 창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심기혈정은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는 과정과 비슷하다.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 물체에 집중적으로 쬐면 서서히 열이 발생하다가 마침내 발화점에 이르면 불이 붙는다. 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의 작용도 이와 같다. 의식을 어딘가에 계속 집중하면 그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심기혈정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창조의 원리다.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을 해 일체 유심조도 심기혈정과 같은 원리를 담은 동의어인 셈이다. 그런데 나쁜 마음을 먹고 심기혈정 한다면 어떻게 될까? 마음을 쓰는 동기가 어떻든 원리는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물론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노시보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한다. 습관의 회로. 우리 뇌는 끊임없이 변한다. 몸이 잠자는 동안에도 뇌는 쉬지 않고 정보를 처리하면서 뇌 회로를 변화시킨다. 뇌는 무수한 회로로 이루어진 신경 다발이다. 뇌에 들어온 전기 신호가 신경세포를 타고 흐르면 그것이 하나의 회로를 이룬다. 뇌 회로가 한번 만들어지면 외부에서 같은 자극이 들어올 때마다 그 회로가 정보 처리를 맡아서 한다. 자극이 반복될수록 회로는 강화되고, 강화된 뇌 회로는 늘 같은 방식으로 정보 처리를 신속하게 한다. 이것이 습관이다. 뇌 입장에서는 이렇게 뇌 회로를 만들어 습관화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그러나 뇌 회로는 전깃줄 같이 단순한 하나의 선이 아니다. 수많은 뉴런과 뉴런이 시냅스로 연결된 점들의 집합체다. 하나의 신경세포에서 축색돌기를 통해 정보를 내보내면 그 다음 신경세포에서 수상돌기를 비롯해 정보를 받아들이는 접점이 수천 개에 이른다.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아무리 습관이 되었다고 해도 늘 똑같은 상황을 재현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골프채를 들고 같은 힘으로 100번의 스윙을 한다고 해도 공을 칠 때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단 한 번도 같지 않다. 매번 조금씩 다른 뇌 회로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스윙 연습을 많이 하면 실력은 늘지만 아무리 반복하더라도 매번 다른 뇌 회로가 반응하기 때문에 스윙이 똑같을 수는 없다. 변화하는 것은 뇌의 기본 특성이다. 그런데 왜 습관적인 생각과 행동을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이 역시 뇌의 또 다른 속성 때문이다.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정보가 뇌에 들어오면 뇌는 그것을 지금 상태가 잘못됐다는 오류 신호로 받아들인다.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하나는 잘못됐다는 사실에 뇌가 위축돼 두려운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뇌가 정보를 처리할 때 에너지를 최소화하려는 특성 때문에 뇌 회로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이전의 회로를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반응 때문에 뇌는 변화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뇌는 늘 변화하는 속성과 함께 변화를 회피하는 속성도 갖고 있다. 뇌의 변화하는 속성을 이용하여 변화하려면 우선 변화의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변화의 방향을 잡지 못해 뇌는 주춤거리며 제자리를 맴돈다. 변화를 회피하는 속성을 조절하여 변화에 성공하려면 잘못됐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새로운 균형을 찾자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면 두려움에 따른 회피 반응을 줄일 수 있다. 뇌가 정보 처리에 드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려는 습성도 변화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한다. 습관을 바꿔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내긴 했는데 힘이 드니까 자꾸 에너지가 소모가 적은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고비를 넘겨야 새로운 뇌 회로에 힘이 붙으면서 이전의 회로는 서서히 약화된다. 사소한 생활 습관을 바꾼 작은 변화라도 하나의 뇌 회로에 변화가 일어나면 연쇄적으로 작은 다른 회로에도 영향을 미쳐 그 다음 변화를 부채질한다. 그래서 처음에 의지를 내서 변화하기가 가장 어렵고 이후에는 변화에 차츰 탄력이 붙으면서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마음과 뇌. 원하는 변화를 이루어내면 뇌는 스스로 보상한다. 변화와 함께 찾아오는 보상은 자신감이다. 자신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감각이다. 뇌가 엔진이라면 자신감은 변속기에 비유할 수 있다. 자동차에서 트랜스미션이라 부르는 변속기는 엔진의 회전력을 속도로 바꾸어 바퀴에 전달하는 장치인데 뇌 힘을 몸으로 연결해 실제로 액션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자신감이 없으면 뇌는 생각만 할 뿐 실행하는 힘을 내지 못한다.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생각은 오히려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쌓인 생각들이 신경 네트워크의 정체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자신감이 있을 때 생각은 즉시 몸 밖으로 표현되고 자신감이 강할수록 변속기의 기어를 올릴 때처럼 실행 속도가 빨라지고 실행력이 커진다. 자신감이 없으면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 자동차 엔진이 아무리 최고급 사양이어도 변속기가 고장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과 같다. 자신감이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믿는 감각이다. 뇌는 스스로 믿을 때 원활하게 작동한다. 믿지 않고 의심하는 상황에서는 정지 모드로 돌아가 판단과 실행을 유보한 채 소극적으로 상황을 살피기만 한다. 반대로 상황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뇌는 위험 요인을 따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앞서 말한 플라시보 효과가 그런 예에 속한다. 가짜 약을 먹고도 약효가 나타나는 것은 환자가 그것을 특효약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흙이나 나무, 쇠 같은 것을 삼키고 너끈히 소화시키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뇌가 그런 것들을 먹을 거리라고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뇌 지시에 따라 소화기관에서 이를 소화시킬 만큼 강력한 소화액을 분비하는 것이다. 상상 임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임신하지 않았는데도 임신에 대한 공포 또는 갈망 때문에 월경이 멈추고 실제로 배가 불러오는 경우가 있다. 내가 믿기만 하면 이처럼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이는 일까지 일어날 수 있다. 반대로 내가 믿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자신감은 재능과 능력에 비례하지 않는 개인의 고유한 감각에 속한다. 재능과 능력이 뛰어날수록 자신감이 강할 것 같지만 그만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성취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도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면 진정한 자신감이 나오지 않는다. 재능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고 긍정하고 격려하는 것이 진짜 자신감이다. 믿는 만큼 반응하고 기대하는 만큼 부응하려 하고 격려하는 만큼 고취되는 것이 뇌의 자연스러운 작용이다. 자기 주변에 늘 자신을 믿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나 자신을 믿으면 된다. 아무도 내게 기대하지 않고 격려도 하지도 않는다면 내가 나에게 전폭적인 기대와 격려를 보내면 된다. 뇌는 가상과 현실을 뚜렷이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남이 보내는 지지나 내가 보내는 지지가 뇌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무서운 꿈을 꾸면 실제로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식은땀이 흐르지 않는가? 현실이 아니라 뇌가 스스로 지어낸 꿈일 뿐인데 신경계는 실제 상황일 때와 다름없이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지하고 격려해주면 된다. 자신감은 모든 마음의 작용을 받쳐주는 그릇과 같다. 자신감의 정도가 곧 마음의 힘을 결정한다. 마음의 힘을 키우려면 먼저 자신감을 회복해야 한다. 한 기퉁이가 깨지거나 금이 갔더라도 잘 손질해서 다시 그릇의 기능을 되찾으면 된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데 에너지를 지나치게 쓰면 자기 자신의 느낌을 놓치기 쉽다. 자신의 느낌을 놓치는 것이 자신감을 잃는 것이다. 자신감을 회복하려면 먼저 자신의 느낌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집중하면 경직되어 있던 내면의 리듬이 점점 살아난다. 그 리듬 속에서 숨쉬고 웃고 노래하고 잠자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살아난다. 뇌교육은 자기 자신을 느끼는 감각, 자신에게 집중하는 감각을 깨움으로써 자신감을 키운다. 기억의 정체. 기억에는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이 있다.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는 일단 해마의 단기 기억으로 저장되고 이 중에 중요한
정보는 되뇌 피질로 보내져 장기 기억으로 처리된다. 이때 해마가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분류하는 과정에 편도체가 개입한다. 편도체는 뇌 속에 들어온 정보에 대해 좋다거나 싫다는 감정 반응을 나타내는데, 편도체 바로 옆에 있는 해마가 편도체의 감정 반응에 영향을 받아 기억의 장단기 저장 여부를 결정한다. 편도체 감정 반응이 미약하면 해마에 잠깐 기억했다가 삭제하고, 감정 반응이 강하게 일어나면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여 오래 기억하기 위해 대뇌피질로 정보를 보낸다. 이 같은 기억의 전략 때문에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운 경험일수록 장기 기억으로 남게 된다. 죄책감, 분노, 수치심, 두려움, 억울함 같은 감정 반응을 불러일으킨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데도 당시의 감정적 고통과 함께 기억이 되살아나곤 한다. 이렇게 지난 기억에 얽매여 부정적 감정에 치우치는 피해의식에 빠지면 자신감이 사라져 판단력과 실행력이 떨어지게 된다. 사람들은 흔히 실수하고 실패한 뒤에 그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었다고 하지만, 흥미롭게도 우리는 자신의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실패에서는 교훈을 찾을 수 있지만 자신의 실패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는 기억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깨끗이 지우는 방법은 없다. 다만 그 기억을 떠올릴 때 함께 되살아나는 감정을 정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유법이다. 감정적인 기억은 부정할수록 더 깊숙이 자리를 잡는다. 어떤 감정이든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자신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그 감정과 연관된 경험에서 차츰 의미를 찾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그 경험을 통째로 긍정할 수 있게 된다. 기억이란 사실 그대로를 사진처럼 찍어서 뇌라는 앨범 속에 끼워두는 것이 아니다. 기억은 고정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기억을 떠올린다는 것은 사진을 꺼내보듯 사실을 그대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신호 흐름을 재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억은 떠올릴 때마다 재편집되면서 매번 새롭게 구성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대목은 지우고 흐릿한 부분에는 이야기를 끼워 맞추는 식으로 기억은 변조된다. 우리의 기억은 온전한 사실이 아니다. 뇌가 해석하고 편집한 정보다. 기억 역시도 뇌의 현상인 것이다. 뇌의 주인으로서 정보 처리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기억의 불확실성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기 십상이다. 뇌파의 작용과 조절. 부정적인 기억과 감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술이다. 그러나 이 기술은 지식으로는 결코 터득할 수 없다. 직접적인 감각 체험을 통해서만 깨우칠 수 있다. 의식이 밝게 깨인 상태, 마음이 맑고 편안한 상태를 만드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뇌파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뇌파란 뇌가 활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 파장이다. 파장의 진동수와 진폭에 따라 뇌파는 5가지로 분류된다. 불안하거나 흥분한 상태일 때 나오는 감마파,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 나오는 베타파, 안정되고 편안한 집중 상태일 때 나오는 알파파, 느긋한 초롬 상태일 때 나오는 세타파,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나오는 델타파 등 뇌파는 뇌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뇌 활동을 반영한 것이 뇌파라면 반대로 뇌파를 조절하여 뇌 활동을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뇌교육은 이에 주목하여 뇌파를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뇌파 진동이 그것이다. 뇌파를 조절하는 목적은 가장 안정된 뇌파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다. 뇌파가 안정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또한 뇌 기능이 안정됨에 따라 몸의 신진대사도 원활해진다. 사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자신의 뇌파를 늘 조절하면서 산다. 음악을 듣고 운동을 하고 술을 마시는 것 등이 다 뇌파를 조절하는 활동이다. 그런데 스스로 뇌파를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뇌파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되도록 빨리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자신의 뇌파를 조절하면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대인들의 정신적 문제 가운데 점점 더 심각한 증가율을 나타내는 우울증도 뇌파를 조절하는 감각을 키움으로써 증세를 호전시킬 수 있다. 스트레스 상태에 처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뇌파를 조절하여 스트레스에 눌린 몸과 뇌의 긴장을 풀어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할 수 있다. 뇌교육을 통해 스스로 안정된 뇌파를 만드는 기술을 터득할 수 있다. 우울할 때, 화날 때, 집중이 되지 않을 때, 복잡한 머리를 식히고 싶을 때, 몸이 피곤할 때 스스로 자신의 뇌파를 조절함으로써 몸과 마음의 상태를 개선한다면 이는 삶을 영위하는 최고의 기술이자 진정한 지혜라 할 것이다. 가소성과 신경 네트워크. 필요하면 변화하고 창조하는 것이 생명의 원리이자 우주의 법칙이다. 인간의 뇌도 이 원리와 법칙에 따라 진화해 왔다. 인간이 계속 변화하고 창조할 수 있는 것은 뇌가 그런 기능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변화와 창조는 뇌의 타고난 기본기다. 뉴런과 시냅스로 연결된 뇌 네트워크는 뇌 회로들이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단절되면서 변화해 간다. 뇌 속에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재료는 물론 정보다. 정보에 따라 변화하는 뇌의 가소성 덕분에 인간은 환경이 달라져도 적응할 수 있는 생존력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 뇌의 신경세포는 한번 죽으면 재생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부위에서는 세포가 재생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 뇌 한 부위가 손상되면 그 부위에서 담당하던 기능을 잃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훈련을 계속하면 손상된 부위의 주변 신경세포에서 그 기능을 새롭게 학습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 사고로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가 손상돼 말을 못하는 경우에도 계속 말하기 연습을 하면 손상된 신경세포와 이웃한 신경세포에서 기능을 학습하여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는 좌뇌가 도맡아 하던 기능을 우뇌가 대신하기도 한다. 선천적으로 우뇌가 크게 손상된 채 태어난 사람이 좌뇌만으로 양쪽 다리를 모두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 본래 우뇌는 몸의 왼쪽을 관장하고 좌뇌는 몸의 오른쪽을 담당하는데 이 경우에는 신경세포들 간에 완전히 새로운 연결을 창조해낸 것이다. HSP 고등감각 인지 현상도 뇌에서 일어나는 창조적 연결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를 보여주는 특별한 예다. 이는 눈을 감은 채 색깔을 인지하고 모양을 보고 글자를 읽는 감각인데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같은 능력이 예외적인 경우에 나타나는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훈련을 통해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여 년 전에 시작한 이 트레이닝을 통해 매년 수백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HSP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은 HSP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집중력과 창의력 향상을 비롯해 인성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뇌의 가소성 덕분에 인간은 무한하다 할 만큼의 창조성을 갖게 되었다. 지구상에서 인간이 지금 이런 형태로 살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리 뇌의 가소성에서 비롯한 창조적 속성 때문이다. 물론 창조성이 인간만 누리는 능력은 아니다. 모든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창조성을 발휘하면서 살아간다. 다만 인간의 뇌가 가진 특이점은 생존에 필요한 정도의 창조성을 넘어 창조 그 자체를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적인 에너지를 쓰지 못하면 활기를 잃고 심지어는 창조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기도 한다. 이렇듯 인간은 창조를 즐기는 천성을 타고난다. 식욕, 성욕, 무력이 충족되어도 창조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 공허해하고 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뇌 입장에서 볼 때 창조의 성과가 크든 작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창조의 에너지를 마음껏 쓰고 있기만 하다면 뇌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뇌의 가소성에서 비롯한 창조적 속성을 이해하려면
뇌라는 신경 네트워크의 특성도 알 필요가 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감각기관을 통해 몸에 들어온 정보는 전기신호의 형태로 신경계를 타고 뇌에 도착한다. 이 전기신호는 다시 뉴런의 시냅스 부위에서 분비하는 신경전달 물질을 타고 뉴런에서 뉴런으로 전달되고, 이 같은 신호 자극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그 신호가 흐르는 뉴런의 길인 뇌회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형성된 수많은 뇌회로들은 서로 얽히고 설키며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룬다. 이 신경 네트워크 안에 한 개인을 이루는 정보가 모두 들어있다. 학문, 종교, 예술, 이념, 체제, 컴퓨터, 무기, 우주선 같은 것들도 모두 이 신경 네트워크 탄생한 창조물들이다. 인간은 신경 네트워크를 거대하게 키운 덕분에 놀라운 창조적 재능을 갖게 되었다. 우주가 끝없이 확장하며 운행하듯 뇌도 네트워크를 확장하려는 속성이 있다. 심장이나 위장처럼 평생 변함없이 일정하게 기능하는 몸의 다른 기관과 뇌가 서로 확연히 다른 점이 이것이다. 뇌의 주인이 탐구심만 잃지 않는다면 뇌는 나이와 함께 계속 네트워크를 키우면서 창조를 즐길 수 있다. 개인의 건강과 행복도 세상의 평화도 모두 뇌를 어떻게 쓰는가에 달렸다. 진정 뇌 속의 인생이다.